애니어그램 7의 법칙에 대하여 원의 순환으로서의 검증, 부제로서는 리소 허드슨 모델의 오류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하고요. 앞에 이 학회 발자취 내용을 영상을 쭉 보니까 애니어그램을 포럼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영상들이 몇 개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황지연 신부님이라고 애니어그램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저희 선생님께 전문가 과정을 들었었고, 그때 이종희 선생님도 또 저희 선배님이면서 또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다들 좀 힘드시겠지만,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 발표해주신 내용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들어서 제가 오늘 발표자가 아니었어도 참석해서 들었을 때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 주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특히 저랑 많이 연관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애니어그램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아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중요한 연구자들 몇 분만 좀 소개를 하면서 그분들 중에 이제 구르제프, 그리고 나란조, 그리고 리소와 허드슨 이분들의 저서를 좀 보면서 원래 애니어그램이 이제 세 가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중간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무슨 문양인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가장 겉에 원이 있고 중심에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늘게 표현된 그게 6개 점을 이은 헥사드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애니어그램은 이제 구르제프라는 분에 의해서 사실 정확한 기원은 모른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숲이나 몇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약간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 위주로 전해졌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현재 아마 들어보긴 하셨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이 MBTI나 이런 것처럼 일종의 성격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도형하고 다른 점은 이 각 점의 위치에 숫자를 기입해서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이제 9라는 숫자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각 위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숫자 9를 나타내고요. 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의 뜻이 있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9개 점을 이은 그림 또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각 유형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중립적인 숫자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1유형, 3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너무 숫자만 쓰면 어떤 유형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떤 단어를 넣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유형을 개혁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고정된 어떤 이름은 아니고요. 인류형을 다른 말로 완벽주의자라든지 어떤 그 유형을 대표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연구자, 이론가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제일 먼저 구르제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반 한 1910년대부터 한 20년, 30년, 40년대 이럴 때 활동을 좀 하셨고, 출생은 러시아 아래에 있는 코카서스 지역, 아르메니아 출신이고요.
활동을 러시아와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아버지나 스승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뭔가 이 세상을 이분이 실제로 그 활동했던 시기들이 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까지 세상이 많이 뭔가 좀 아프고 이런 것을 뭔가 치유해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숨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집트부터 중동이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어떤 수도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지식을 탐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특히 이 애니어그램을 그 중심에 두고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르제프는 애니어그램을 우주의 법칙이라고 소개했어요. 구르제프 자체는 사실 성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가르쳤다는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스카 이차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미 출신이고 이분이 그 애니어그램이 이제 우주의 법칙이지만 뭔가 그렇다면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성경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들하고 연결해서 성격 심리학이라는 그런 모태를 만들고 가르치기 시작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차조에게서 배운 또 나란조라는 분이 또 같은 남미 출신이지만 이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셨고 아까 말씀 중에 게슈탈트나 이런 몇 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나란조도 역시 정신과 의사이면서 게슈탈트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활동하고 하신 분입니다. 이 나란조가 이분이 또 기여한 것은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정신병리나 이런 것 중에 뭐 강박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이 유형하고 어떤 관련성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그 또 애니어그램을 더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리스토와 허드슨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재작년 2년쯤 전에 한국에도 또 와서 오셔서 4박 5일 프로그램도 하셨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거의 애니어그램계에서는 약간 교과서로 통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그런 저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도 설립하시고 이렇게 애니어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분들 중에서 그 이차조 분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이 세 분의 그 저서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애니어그램의 기본 법칙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는지 이걸 살펴볼 텐데 이 구르제프 분의 저서는 여기 옆에 저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책이지만 이건 구르제프가 직접 쓰신 책은 아니고 그 제자인 우스펜스키라는 분이 구르제프의 강의를 듣고 그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고 구르제프도 마치 내가 쓴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르제프가 직접 쓴 책들이 있지만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직접 책을 쓰진 않으셨거든요. 자, 먼저 그 구르제프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면 이 문장을 이 부분 위의 문장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옥타브 구조의 법칙과 관련된 지식을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하기 위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원주에 있는 9개의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원의 형태를 가진다. 사실 이 문장이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옥타브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음악에서 알고 있는 그 옥타브가 맞고요. 음계는 총 7개죠. 가장 높은 도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옥타브 법칙에 대해서 구르제프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 책에서 원래 제가 우선 핵사들을 빼고 좀 간략한 저 도형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구르제프가 가장 강조한 두 가지 법칙은 저 삼각형으로 표현되는 3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저 원으로 표현되는
칠의 법칙 두 가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저 원의 순환 같은 경우는 거의 200여 페이지에 달해서 어떤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할 정도로 그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르제프가 가장 강조한 두 가지 법칙은 이 3의 법칙과 이 9개 점을 이은 7의 법칙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왜 7의 법칙인데 9개 점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까 그 숫자마다 이제 음계가 써 있는데요. 9번 자리에 도, 1번 자리에 래 해서 써 있는데 여기에서 3번과 6번은 음계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미하고 파 사이에는 반음이잖아요. 그리고 시하고 도 사이에도 원래는 반음이 있죠. 이제 그게 소라고 오타예요. 소라고 라 사이로 이제 이 자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써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반음이 있는 두 자리에는 이게 이제 어떤 진행 방향이거든요. 외부의 충격이 들어오는 두 가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원래 음계 7개와 외부의 충격 두 가지를 더해서 9개의 자리가 되고 이것이 그렇지만 옥타브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7의 법칙이라고 구르제프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에니어그램 상징을 다시 보면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고 저 밑에를 헥사드, 이제 6이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해서 육각형의 세 가지가 있는데 구르제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안 믿어질 수 있지만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제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설명력과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삼각형은 우리가 다른 모든 대부분의 영적 전통이나 종교들에서도 삼의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불교에서도 있을 거고 아까 또 힌두교 얘기하셨지만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이런 개념들이 다 이 삼각형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여기 이제 9개 유형이나 그 9개 유형 바탕에 있는 힘의 중심, 장형,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장형, 가슴형, 머리형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런 아까 다른 전통에서 이야기한 개념들을 다 갖다가 적용할 때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니어그램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빠져있는 게 뭐냐면 저 원의 순환은 아예 빠져있어요. 그걸 아예 그냥 날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방향성이 있게 흐른다는 이야기가 빠져있거든요. 그렇지만 구르제프는 굉장히 그걸 강조했고 저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르제프는 저 마지막 헥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또 다른 삼각형이다. 그래서 육각형인데 3+3, 삼각형이 2개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란조의 해석을 볼 텐데요. 제가 이 부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란조는 사실은 구르제프가 얘기한 것을 그래도 많이 계승했어요.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앞에 삼각형 부분을 좀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주변의 점들은 충격 지점이라고 하는 3과 6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순환 속에 7요소로 이루어진 그런 패턴이다. 이게 결국은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국 3과 6은 외부의 충격이고 나머지 7개가 그 음계 밑에서도 그 얘기가 나타나요. 맨 밑에 보면은 여기 그 꼭대기에 이 9번 자리가 심리 정신적 나태, 이 9번이 좀 게으르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인데 이게 도의 자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9번의 자리를 어떤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게 원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 유형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나란조는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나란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한 그 9번 자리에는 나태라고도 하고 또는 관성,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이런 단어도 같이 쓰는데 여기가 관성의 자리고 여기 오른쪽 삼각형 오른쪽의 자리가 가식, 약간 자기를 좀 뭔가 부풀려서 보이려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기 이제 1번 자리가 분노고 2번 자리가 자만이라고 할 때
여기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이 분노는 이 관성과 가식을 섞은 거다. 자만도 관성과 가식을 섞은 거다. 근데 비율이 좀 다르다. 분노는 관성을 좀 더 많이 섞었고 가식은 자만은 가식을 좀 더 많이 섞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 어쨌든 나란조는 이 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어떤 관계성을 갖고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섞었다라는 개념 자체는 나란조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리소 허드슨의 이야기로 갈 텐데요. 이분들의 그 애니어그램 제 책에서 보면 이제 구르제프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은 통합이나 전체의 단일성을 나타낸다에서 끝나요. 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원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체는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유형을 설명할 때 적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세 번째 부분 헥사드, 여기서 말한 것처럼 1, 4, 2, 8, 5, 7, 1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류인 거를 알아채셨나요? 네, 구르제프가 얘기한 칠의 법칙은 이 원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 흐름인데 이 리소와 허드슨에 와서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육각형 헥사드에 대해서 옥타브 법칙 내지는 칠의 법칙이라고 잘못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소 허드슨에 와서는 칠의 법칙이 헥사드로 잘못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여기서 두 가지만 짚고 가겠는데 첫 번째는 헥사드는 말 그대로 6이라는 거예요. 6이 칠의 법칙이 된다는 자체가 일단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칠의 법칙의 다른 말이 옥타브 법칙이거든요. 옥타브 법칙이라는 자체가 도부터 레, 미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동수가 높아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헥사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1에서 4로, 4에서 2로, 그 다음에 2에서 8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진동수가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이건 이제 앞에 1번은 구르제프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건데요. 애니어그램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고 세 가지 도형, 즉 각 도형이 법칙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3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을 따라 이렇게 도는 그 원의 순환으로 이것을 옥타브 법칙 또는 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헥사드는 육각형이고 이것은 앞에 이 삼각형의 변형, 두 개의 삼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리소 허드슨은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류를 지적하지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되게 존경하고 애니어그램,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충돌되는 걸 제가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애니어그램이 원래 방향을 찾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칠의 법칙이 그 헥사드가 아니고 아까 그 육각형이 아니고 칠의 법칙이 그 원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애니어그램, 기존의 성격 애니어그램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걸 몇 가지 짚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르제프도 이야기하고 나란조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삼각형, 3의 법칙이 가장 기본이고 애니어그램은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시작과 끝은 삼각형이거든요. 이 3의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3의 법칙을 깊게 이해하면 아까 그 원은 3의 법칙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은 9인데 그것은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장형, 가슴형, 머리형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동양의 그 철학 중에 아까 그 삼재 사상이 있잖아요. 천지인. 이것을 연결해도 이
머리, 가슴, 장의 기본적인 특징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개념을 가져오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면 장형은 땅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장, 가슴, 머리가 우리 몸에서도 장이 가장 무거운 쪽에 있죠. 이 사실 칠의 법칙이 우리가 인도에서 얘기하는 차크라나 이런 거 다 통하는 거거든요. 무지개 색깔이 7개이고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장형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형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자, 머리형은 하늘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사실 하늘이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래서 머리형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또 하나 우주의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루의 순환과 계절의 순환이거든요. 이게 각각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에너지들하고 연결해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칠의 법칙이 원의 순환으로 되살아났을 때 이 3의 법칙과 이 9의 법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중약이라고 할 때 강중약의 자리고 이게 장형의 자리거든요. 8, 9, 1번이 장형 내에서 다시 강중약이라는 흐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굉장히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애니어그램이 갖게 됩니다. 아까 헥사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애니어그램이 이 전체 세 가지 도형이 굉장히 결국은 다 3의 법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원은 3 곱하기 3이고 헥사드는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각 유형들을 이해하면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인류형이 개혁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자, 왜 인류형이 개혁가냐면 이 원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1번은 이 뒤에 자기 뒤에 있는 8번이나 9번 이런 것들로부터 반발해서 튀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번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8번도 되게 자기 맘대로 하려고 이렇게 좀 고집불통이잖아요.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1번은 장형이지만 굉장히 질서를 추구하고 이렇게 뭔가 세상에 그런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원의 흐름 속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네, 제가 5분 일찍, 4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김정윤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무기로 써도 될 것 같은 이따시만한 책을 무겁게 들고 오셔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보시고 연구를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입니다. 조금만 우리 힘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주제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삼으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힐러로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을 치유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많이 평안을 이루셨을까요? 나 자신이 예쁘고 사랑스러우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면에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또 실수했네. 창피하다 진짜. 이런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내면에 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한마디 듣고 왔죠. 너 발표하러 가서 망신당하고 그런 거 정말 내가 참지 않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내면에서 공격하는 이런 나의 목소리, 이걸 내면의 비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거를 애니어그램과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제 별내에서 상담소 제가 6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무의식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최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의 이름을 말씀드렸고,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거시와 미시의 유사성이라고 해서 이제 보여드린 사진인데, 왼쪽은 주민을 계속 반복해서 정말 우리의 뇌 세포를 본 이 뉴런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반대로 줌 아웃을 반복해서 우주의 구조를 보여준 사진이죠. 이때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계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신의 창조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9가지로 다 나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아지만 해도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푸들은 사유형, 그리고 리트리버는 이유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까지도 다 신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의 9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애니어그램의 법칙은 이렇게 우주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머릿속에서도 매일 말로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내 유형 혹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나서 초반에요, 굉장히 우월감에 젖어드는 때가 와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몇 유형이네, 이게 파악이 되고 나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아. 마치 박수무당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들떠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유형이군요 라고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이 말에 상처를 받고 또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게 됩니다. 사실 유형이라는 건 중립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유형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면 칼 융의 그런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섀도우라는 것, 이 그림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숨겨둔 나의 그런 어두운 측면들이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이 이것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유형이군요 라는 말에 그 유형의 단점이 스쳐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몇 유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내부에 있던 내면의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런 모습에 내가 지켰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흉보는 건가? 그렇게 투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아니야, 절대 그 유형만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그 사람의 유형이 어쩌면 그 진짜 애니어그램 유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숨기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그림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다 그 사람 유형이라는 건 아니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내면의 비평가는 또한 앞에서 정말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는 것처럼 불안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돌게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건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잠깐 일시적인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끝이 없으므로 또 다시 불안해지고 더 다른 또 더 높은 그런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에서 도는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을 떠올려 보면요. 열등하면 안 돼.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타인에게 민폐 끼치면 안 돼. 이런 조건도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외에도 실수하면 안 돼. 못나 보이면 안 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내가 부합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반응이 굉장히 갈리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굉장히 수용받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내가 잘못했네?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보자. 스스로를 이렇게 잘
달래면서 미래를 도약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부모, 독소가정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자랐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그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을 토막을 내서 동물의 밥으로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면의 비평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제 과거에 아팠던 경험, 그리고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했던 순간들, 이런 경험들을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학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대지 마. 조용히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패기치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마. 그러다가 너 망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과잉보호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내면의 비평가는 나름 돕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면의 비평가를 처음 마주했던 거는 이 애니어그램 뒷리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글을 읽고 났을 때 저는 유레카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나의 고통의 근원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애니어그램 배우실 때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내용 중에 와닿는 문구가 있다면 그게 저의 자기의 유형일 수 있다는 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서 존재로 우리는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에 나도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몇 유형이라 이래, 당신은 몇 유형이라 이렇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두는 역할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괜찮음의 순환을 끊고 우리 자체를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그리고 존재로 수용해 나가는 그 길로 가시기를 응원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